저희 Recording in progress.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치? 이게 얼만큼 있느냐가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3까지 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내가 공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서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과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써먹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 같은 경우들은 고3을 할 때 좀 어려운 게 이런 배경 지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함축 의미를 문제를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희는 항상 여러분 밑줄을 먼저 읽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여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하는 말이 그치? 이 아이가 들어가는 그 문장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일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나 이 뒷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주제의 재진술이야. 그러니까 재진술을 통해서 가져가는데 이 문장 전체가 주제의 재진술인 거지. 그래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 자체가 진짜 주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주제랑 약간 반대돼서 강조되는 뭔가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여러분 판단하시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만 본다고 또 판단하기도 주제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넓은 의미에서 라고 얘기하네. 자, 우리 센스는 한번 체크 좀 하자, 얘들아. 자, 우리는 센스란 단어 되게 많이 쓰지. 아, 쟤 참 센스 있어. 이런 말 하지. 그치? 자, 센스 있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센스는 얘들아 뭐야? 뭔가 감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이해의 의미로 많이 쓰죠. 아, 쟤 참 센스 있어. 저런 거 참 잘 이해하네. 이런 말이잖아. 그치? 아이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센스는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또 이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sense of라는 표현으로 써서 얘가 감각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감각을 얘기할 땐 a sense of 예를 들면 sense of feeling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말 그대로 느낌. 그치? 촉각. sense of touch 그러면 터치 감각. 그치? sense of humor 하면은 유머 감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보시면은 in a broad sense처럼 이런 이 sense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make sense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가 make sense라고 얘기하면 이해되다, 이치에 맞다 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치에 맞다, 이해가 된다. 이치에 맞다, 이해가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센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넓은 어쨌든 여기서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조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organization, 자, 조직을 말해요. 조직이 successfully, 자, 성공적으로, 자, money예요. money에서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끝단어가 얘들아 지금 보는 것처럼 IZE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 동사형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monetized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돈화가 되는 거예요. 금전화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전화되다 또는 여기서는 수익을 얻다는 뜻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금전화가 된다는 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돈으로 바꾸다. 금전화하다. 바꾸다. 돈으로 바꾸다. 바꾸다. 자, 그래서 무엇을? 나오는 애들아 바로 지적 재산. 그쵸?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성공적으로 사실 뭐 했어요? 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 which 그 지적 재산을 미리암 우리 뭐죠? 미리암
웹스터 사전이에요. 사전에서 define, 자, 그것을 define 했는데, define의 목적어가 지금 which야, 얘들아. 잘 가져가. 자, 그래서 어머 목적어가 없어. define는 자동사인가 봐. 아니에요. define ASB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지적 재산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자, property. 재산인데 예를 들면 such as 아이디어나 발명이라던가 과정과 같은 그런 자산인데 어떤 자산이냐면 derive from 어디로부터 오다 유래하다라고 하자. 자, 어디로부터 오거나 유래하거나 얻다라고 해석하면 돼, 얘들아. 자, 그래서 work of mind or intellect. 얘들아, 마인드는 마음, 생각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결국 생각, 머리예요. 둘 다 머리예요. 머리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자산들.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걸 통해서 조직들이 뭐를 했어요? 돈을 벌어왔어요. 자, 우리의 디스커션에서 자 무엇에 대한 이 산업 리더들과 함께하는 across the country 그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업 리더들 얘들아 리더는 지도자 CEO 같은 사람인 거잖아. 그치? 자 CEO하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는 놀랐어요. 얘들아 이 문장이 중요한 거 아니야? 놀랐대잖아. 그럼 여기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왜 놀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는지. 무엇을 믿냐면 대부분의, 그쵸? 대부분의 메인 스트리트. 자, 메인 스트리트 non-profit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여기는 메인 스트리트를 밑에 없어서 좀 애매한 건데 이 단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저희가 중소사업체 정도를 얘기한대요. 중소규모의 사업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 정도의 non-profit, 비영리적 단체죠. 비영리 단체가 don't really have much IP. 자,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정말로 그런 많은 IP,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자, 이 말 잘 생각해야 되더라.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on-profit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돈을 안 만드는 사람인 거야. 수익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지. 그치? 우리로 치면은 굿네이버스, 초록부산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이런 데가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그러한 어떤 비영리 단체가 어떻다는 거야? 아, IP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IP가 그닥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겠어? 그럼 그 얘기가 우리가 놀랐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의 반대 얘기라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비영리단체도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비영리단체도 알고 보면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IP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걸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놀란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리더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돈 버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치? 산업계의 리더들이니까 CEO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업자들이야.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 버는 곳들에서는 비영리 단체들이 IP를 많이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랬대. 이거야. 자, 그래서 some felt.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유를 느꼈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이유. 자, IP가 그쵸 많이 갖고 있지 않겠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왜냐하면 이게지 since non-profit은 자 비영리라는 것은 exist 존재하거든요. 뭐래요? 뭘 존재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치? 무엇에 의해서 빈 곳이냐면 자 레프트 체크할게요 여러분. 자 연두 갈게요. 자 레프트가 뒤에서 지금 꾸미는 거야. 그치? 이거 잘 봐줘야 돼. 빈 곳인데 무엇에 의해서 빈 곳이야? 바로 정부에 의해서 남겨진 곳 그리고 민간 섹터에 의해서 분야에 의해서 남겨진 그치? 그러니까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죠. 그치? 정부가 다 케어를 못하는 곳들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한 빈 곳들을 이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은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다 영리 추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이 많지가 않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sectors까지 여러분 연결됐고 이 those 그치 with valuable IP 그래서 뭐야 valuable IP를 갖고 있는 이러한 곳은 would be replaced 그치 뭐가 된다 바로 교체가 된다 대체가 된다 뭐에 의해서 바로 영리 단체로 그치 영리 비즈니스 업체로 대체가 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우즈는 비영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은 결국 돈을 갖게 되면은 내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얘네가 뭔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얘네들도 for profit, 결국 수익을 위한 어떤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업체로 바뀌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비영리라는 건 돈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수익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지금 누군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선단체잖아요. 누굴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니까 비영리 단체에서는 IP라는 개념을 사실은 IP라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intellectual property는 프로퍼티가 뭐야 얘들아? 자산이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그 로열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왜 가수들도 여러분 지적 재산권 이거 갖고 있잖아요. 가수라던가 그 작가라던가 이런 분들 보면 그치 그러면은 가수들도 자기 노래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 이거는 음원이니까 어쨌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지적 자산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누가 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료를 내가 받는 거거든. 피를 받아야 되거든. 나는 수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갖고 있자니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자니 그러면 너네들은 어떤 곳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영리 단체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 however 잡으셔야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러한 추정은 그치 이러한 것은 추정한다. 뭘 추정하냐면 얘들아 뒤에 대시 지금 생략된 패턴이에요. 자 organizations are 자 뭐예요? 그 단체들이 limiting their definition of IP.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기인한다는 거지. 바로 이 조직이라는 것이, 쏘리, 잠깐만. 연두로 가는 거 아니고 노랭이로 갈 거야. 잘못 갔어. 자,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뭘 제한하냐면 IP에 대한 그 정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traditional interpretations 결국 전통적 해석적인 부분에 IP에 대한 정의로서 그것을 제한을 둔다는 거죠. 바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허권이라던가 아니면 트레이드마크스 아니면 상표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이잖아요. 결국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딴 사람이 내 아이디어 쓰면 나는 그걸로 수수료 받잖아. 그게 사실은 특허권이라던가 상표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더더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는 거야? IP겠죠, 여러분. IP에 대한 어떤 정의겠죠. 정의를 broaden, 넓힐 때가 중요한 거겠지. 넓힐 때. 결국 as a Merriam-Webster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사전적 범위를 넓혀보는 거야. 그것을 뭘 포함해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이 과정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 그것이 뭐냐면 anything 자 an organization이 조직이 알게 되는 거죠. How to do that others value.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 그치? 노하우겠지? 이런 노하우 자체도 바로 뭐라는 거야? 그런 것들도 우리가 definition에 집어넣게 된다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넓혔을 때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야. 더 많은 어떤 기회들을 non-profits들이 자 비영리 단체들이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get paid for their secret source라고 얘기했지. 바로 그들의 secret source 비법 소스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들의 IP겠지. 그치? 자신의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해서
get paid, pay를 받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pay를 받는 거잖아. 얘들아, 지불을 받는 거야. 보상받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특허권이라던가 상표권을 딱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그걸 통해서는 수수료를 우리가 내고 받고 그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만 비영리 단체에서도 만드는 뭔가 그러한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 그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프로세싱이 있잖아요. 그치?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자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안에서 기초수급자와 뭐 차상위 계층을 확인을 해보고 그 안에서 뭔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맞아?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냐면 몸으로 다 뛰어서 사실은 가져오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정리를 그치? 쭉 어떤 플랜으로 정리를 해놓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지적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런 생각들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인정을 해주다는 거지. 조금 더 데피니션을 넓혀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자기의 어떤 그런 시크릿 소스에 대해서 지적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non-profit organization들이 그 자신의 지적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답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결국은 지금 IP가 일단은 여러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on-profit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와야 되죠. 그치? 이 회사들이 비영리단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reputation 얻는 거 좋죠, 여러분. 근데 quality social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그치?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멀리 간 거야. 이거는 non-profit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안 되고. 자, benefit from partnering up for. 자, 이거 특히 쓰면 안 되지. 뭐냐면 수익 추구하는 회사랑 같이 연결해서 내가 파트너십 가지고서 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더더욱 쓰시면 안 되겠고.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근데 리크루트 하면은 채용하는 거예요. 자, 누굴 채용하냐면 가장 똑똑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에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좋잖아. 돈 버는 거잖아. 그치 모니터리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잖아. 자신들의 IP에 대해서 asset 다른 말로 property 그쵸 자산이란 뜻인 거죠. 자, 돈 벌어요. 자, 어떻게 해요? 재투자해서요? 그런저런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1번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1번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번을 쓰시게 되면 너무 포괄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좋은 질의 품질의 어떤 양질의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명성을 얻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이거는 그냥 IP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서. 그치? IP랑 연결을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quality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보시면은 quality social service라고 얘기할 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연달아 2번, 3번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얘들아. and 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는 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명사 하나를 수식하는 형일, 형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quality도 품질이 좋은 양질의 이라는 형용사고 소셜은 사회적인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 사실 원래 얘기할 때 순서가 있어요. 형용사의 어순을 얘기하는 순서가 있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단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히 quality ty로 끝나면 명사형으로 혼동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퀄리티는 명사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렇죠? 품질이라는 명사도 있는데 이 자체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치? 자, 그래서 명사 앞자리에 왔는데 뭐 품질 서비스라고도 얘기하셔도 되겠지만 중간에 소셜이라는 아이가 떴기 때문에 결국 형용사끼리 연결이 된 걸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여기 되게 좋은 아이 있었는데 우리 저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얘들아, 여기 보면은 as 보이지? 방금 전에 미리엄 내가 웹스터 사전이 그렇듯이 말이야 라고 얘기했었던 말 썼는데요. as 보이시죠? 자, 그래서 as does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때 does가 여러분 지금 뭐냐면 앞에 있는 불어든 다시 받는 대동사인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as가 여러분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란 뜻으로 쓰는 거야. 접속사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은 그냥 접속사로 인지하면 돼.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치? 자, 그래서 그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때 더즈가 브로든을 다시 받았구나. 주어가 근데 미리엄 웹스터니까 어쨌든 단수니까 고유명사라서 단수라서 단수 취급한 거예요. 동사원형 s.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그 void란 단어 저번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void가 빈 곳이라는 뜻이 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일단 여러분 제가 뒤로 한번 쭉 가볼 건데요. 아, 내가 몇 번 한다고 그랬지? 6번, 6강에 일단 1번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법. 어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 잘하는 듯 하면서 뭔가 좀 말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6강에 1번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되게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었어. 잠깐만 얘들아. 너무 많이 갔네. 어디를 가야 되냐. 6강에 내가 이렇게 넘기면은 너무 눈이 아프지 않냐? 나도 힘들어. 이거 넘길 때 보고 있으면 정신사나워. 자, 얘들아. 6강에 1번을 저희가 보실 건데요. 자, 1번 문제 어법상 틀린 거. 자, 물어보던 물어보지 않던 일단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방법. 기본 공식 뭐예요?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야. 항상 문장 안에서 본동사 찾고 접속사 찾는 거는 습관적으로 가져가시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as를 일단 체크를 여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갈 거니까. 자, 대시 왔으니까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 안에서 share 그쵸?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 들어왔고 is boss 그쵸? 자, 그래서 is까지 들어왔죠. 자, 문장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동사 개수 딱 맞아요. 하나, 둘, 접속사 딱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that을 딱 만났을 때 저는 that을 이렇게 생각했죠. 앞에 명사가 와 있으니까 특징이라는 명사랑 같이 왔으니까 that 다음은 불완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 불완전을 따져봤는데 이상해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은 it is라고 얘기할 때 보스 보스 둘 다란 뜻이잖아. 보스의 MB는 얘랑 연결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웃풋과 캐피타 굿 둘 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장을 보시면 그것이 지금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 거야. 문장이 완전하다고 지금 문장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문장이 완전하면 안 되는데 명사 다음에 대신 불완전해야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래서 대신 참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대 다음에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대를 썼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완전 패턴.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패턴을 꼭 생각해 보자.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불완전이라고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것이요. 즉, 안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두 번째로 여러분 들어가면은 뭐요? 얘는 완전 문장이 오면 대담의 완전 문장은 사실 크게 두 가지긴 한데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 다음에 대시 완전한 문장을 가져올 때는요. 명사절 대시예요. 근데요. 명사절이 대뒤에 완전 문장이 와서 명사절이 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뭐가 와야 되지? 이게 앞에 명사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잖아. 뭐라고? 동격 관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봐줄 필요가 있어.
동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바로 아웃풋과 캐피탈 구츠, 그치? 그러니까 자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특징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그 의미로 여러분 보시는 거고요. 리소시즈 앞에 뒤에 명사가 가지고 너무 이상했는데 봐봐. share가 타동사인데 타동사 다음 자리에 전면구가 오는 게 더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with 플러스 resources까지 예쁘게 가로치고 the characteristic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characteristic with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 보이지 않냐? 이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while shares many characteristics with 그치? 근데 지금 뒤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반복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길어. 그래서 전면구를 그냥 앞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별이 되잖아. 위에서 이미 지금 while절로 사실은 같은 비슷한 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써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전면구 오는 거 원래 잘못된 거 얘들아. 그치? 근데 share A with B에서 with B가 먼저 온 거예요. 자, 그러려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leave. 자, leave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좋죠. 뭐냐면은 문장 안에 왜 좋냐면은 벗을 체크를 잘해야 돼. 등이 접속사잖아. 누구랑 연결됐는지를 봤어. 그리고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when harvested까지가 일단 괄호가 예쁘게 쳐져야 되고 trace가 주어가 되고 provide가 동사예요. 오케이, 좋아. 아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딱 보면은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 but가 연결하는 게 뭔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 but가 누굴 연결한 것 같아? 프로바이드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연결했으니까 프로바이더 세일러블 팔 수 있는 어떤 자재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leave 자 뭐가요? tree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tree는 팔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그치? 제공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leave 남긴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leave standing they are a capital good 나무가 남겨요. 나무가 남긴다는 거예요. standing한 채로. 얘들아 나무가 남기는 거야? 자, 이 문장 잘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장 진짜 그래서 좋은 문장이야. 지기 어려워. 뭐냐면 harvested를 체크하셨어야 돼요. 자, harvested. 뭐냐면 when harvested.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가 되었을 때인데 나무가 추수가 되는 건 잘리는 거지. 그치? 자, 나무가 어쨌든 나무가 잘렸을 때 바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그치? 제공을 해요. 맞아? 하지만 이 나무가 standing 서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거는 서 있을 때라는 건 나무가 지금 잘려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썼어야지. Trees are left standing 이라고 얘기하셨어야죠. 왜냐하면 standing한 채로 남아있다라는 수동태 구조로 썼어야죠. 본인이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겨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trees가 반복이 돼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are left stand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제가 봤더니 자, 문장이 지금 뒷얘기가 생긴 거야. 얘들아, 근데 뒷얘기가 또 말이 안 맞아. 자,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라는 거야? 캐피탈 굿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문장 좀 어려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괄호를 쳐봐. 그러니까 이거지. 원래 문장은 이렇게 연결된 거야. 밑줄 한번 쳐볼게. 노랭이로. 자, when provide 이하가 1번이고요. 얘가 1번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잖아요. 안 잘리고 서 있으면 그 나무들 자체가 자본재가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무를 내가 이렇게 베어냈을 때도 분명히 쓸만한 것들을 우리는 팔만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만 이 나무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사실 자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는데 나무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조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무를 묘목부터 사오지 않아요.
보통은 엔간히 커 있는 나무들을 보통 사오잖아요. 그거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 줄 알아, 얘들아? 좀 큰 거 요런 거 막 한 요 정도 되는 거 있잖아. 요렇게 된 그런 조경수들 한 그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요. 한 그루에.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죠. 내가 안 잘라도 걔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원래 오래 기르고 기르면 기를수록 있잖아. 사실은 엄청 비싸는 거야. 그래서 절대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무시를 못하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결국은 얘들아 나는 이거를 trees are left로 어쨌든 인지는 했어. 그래서 live는 분명히 안 써야 되는 건 알았는데 결국은 얘가 이렇게 벗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가 안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 are left를 쓰시면 안 되고 자 예를 들면 trees are left 할 때란 얘기겠지. 자 when 생략하고 trees 생략하고 비빙돼서 남으면 left 수동의 분사구문 형태가 남는 거죠. 그래서 left를 쓰시는 게 키워드였어요.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거로 한번 가보시면 decide whether or not인데 얘들아, whether or not은 쫄지 말고 or not을 그냥 괄호를 쳐. 인지 아닌지란 뜻인 거야. 아닌지 없어서 whether가 어쨌든 여부를 나타내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whether 다음 자리를 보렴. 오늘은 투부정사 구가 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투부정사 구가 왔으니까 whether to harvest a particular stand of trees or to wait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 or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그치? 그러니까 내가 harvest를 할지 or whether to wait 기다릴지 라는 얘기였던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요? 자, 문장에서 is를 쓸까 말까를 나한테 물어봤지 않나? 자,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예쁘게 괄호치고 however는 부사니까 괄호치고 time period between A and B야. and boy지. 어디까지 연결된 거니? between recovery of debt investment 까지 어디 문장이 길어. debt investment가 그게 harvesting까지잖아. 문장에 지금 주어가 time period고 is가 동사인 거야. 자, 우리 주동수일치 진짜 많이 물어보는 기본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쵸? 어법에서 물어볼 때. 자, 항상 어떻게 한다고? 동사 앞자리를 끊고 맨 처음에 나오는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를 진정한 주어로 수일치할 수 있는 주어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앞에서부터 쭉 왔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통 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서 거슬러 가셔도 된다. 제가 불안해가지고 앞에서부터 한번 와봤어요. 자, 그리고 make 동사 여러분 겁나 중요하지. make는 오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 자리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받을 수 있지요. then이 왔다고 여러분 then이 없다고 hard 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냐면 than 이하는 일반인 주어라던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얘기할 땐 than 이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을 썼을 때 최상급을 썼을 때 여기에 오히려 최상급을 쓰면 문제가 되죠. 최상급을 쓰게 되면 저희가 최상급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라던가 아니면은 인 플러스 장소 명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을 때 써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얘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6번에 지금 어법 1번까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2번이 사실은. 의외로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앞 얘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왜? 주어가 trees였다는 건 분명히 맞잖아. 그러면 tree가 사실은 live할 수 있느냐? 이거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쉴 건데 5번에 5강의 7번이요. 여러분들이 맞으신 분도 계시고 틀리신 분도 계시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약간의 함정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제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다 답을 어디를 체크하셨냐면 여기를 체크하시죠. 그치?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 주어가 어디 있어? 주어가 저기 several 문수 있잖아. 얘들아 보여? several 문수 are covered with 그치? 그러니까 내가 동사 앞에 끊었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얼 동사가 왔어. 그러면은 얘랑 연결된 거야. 맞아? 그러면은 several 문수랑 a랑 이미 연결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얘를 has를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려면 and라던가 뭔가 이런 게 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 경우에는 자, 주어 찾았고 동사도 찾았으니까 자, 제가 조금 더 볼게요. ice and 좋아요. and 좋아요. 그래서 이 and가 지금 봐봐요. and가 연결하는 대상이 뭐가 돼야 돼? 바로 이 주어인 several 문수를 생략하게 되면 has가 아니라 have로 바꾸는 게 맞는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봐라. and 다음 자리에 one. 그게 I, on데 그게 뭐냐면 moon of Jupiter라는 거야. 맞아? 지금 콤마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어? one하고 moon of Jupiter 서로 다 같은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 주어가 이미 누구예요? one이 주어였던 거야. 그러니 얘들아 이 원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는 해주 쓰는 거 괜찮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주피터의 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구에 달이 있는 것처럼. 그치? 얘네들도 자기만의 위성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걔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sulfur volcano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신 2번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3번 체크하기 때문에 3번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후주가 나오면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 소유격이요. 얘들아 소유격은 일단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왔잖아. 그치? likelihood가 명사, 가능성이란 뜻이야. 그리고 defy, credibility라고 얘기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지금 들어온 패턴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defy 하면 얘들아, 거부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credibility는 신뢰성이니까 바로 그 가능성, 무엇의 어떤 가능성이 그 신뢰성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자, 뭐 대충 그런 의미인데 의미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자, 핵심은 근데 한 가지 체크. 뒤에 명사를 봤어. 자, 뒤에 명사 잠깐만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1번 명사 앞에다 1번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후주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후주의 선행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명사 유무도 꼭 확인하세요. 명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명사 다음 자리에 후주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구조 보면 저희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했었죠. 명사 다음에 후주라는 소유격을 쓰면 뒤에 반드시 자기 명사를 받고 오지. 근데 얘들아 내가 이 후주 뒤를 끊었을 때 완전 불완전을 따져야 되잖아. 근데 원래 관계대명사는 봐봐. 관계대명사는 이거 잘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명사가 앞에 왔는데 후를 썼어. 그럼 얘를 딱 끊으면 뭐가 되냐면 내 뒤에 후가 주어지.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뭐 써야 돼? 동사 쓰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럼 동사가 예를 들면 타동사면은 목적어고 이렇게 오겠지. 그치? 하지만 후주는 본인이 사실은 명사가 안 돼요. 그래서 명사를 붙였지. 그래서 후주 뒤를 끊으면 명사가 어쨌든 주어든 목적어든 한 자리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주어였다면 동사를 쓰고 동사가 타동사면 뭐 써야 돼? 목적어가 오는 거지. 자, 후주와 후의 차이가 명백하게 보이세요? 차이가 보여요? 후주는 반드시 어떤 문장? 완전 문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을 가져온다고요.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고3까지 내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후수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많이 오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2번을 일단 먼저 체크하셨고 2번은 어찌저찌 무난히 지나가신 분들은 또 4번에서 약간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죠. 그치? 그래서 제가 사실 3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문장 안에 본동사 접속사 개수를 세야 되는 거야. 근데 좀 길어 얘들아. 좀 체크를 해볼게. 자 일단 해보를 체크하시고 보스의 A, B까지 됐고 but everything discovered 잠깐만 everything discovered에서 요거는 잠깐 떼고 가야겠네. 자 왜냐면 discover 다음에 동사가 바로 왔잖아. 자 그러니까
발견된 everything이야. 그치? 이거는 분사로 갈게 얘들아.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군. 자, 본동사가 현재 2개의 접속사가 하나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interpret가 해석하는 건데 이거로써 해석할 수 있는 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as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이거 로서라고 얘기할 때는 전치사요. 그치? 뒤에 명사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접속사로 보셔도 되겠고, everything is, 다음에 applied to the condition that 체크하시고, resulted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본동사가 총 몇 개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act까지 하면 일단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접속사는 몇 개야? 접속사는 하나, 2개잖아. as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act를 동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ct를 뭐로 한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뒤에 어쨌든 on 이하의 내용을 가져오는 실행하는 더 이런 조건에서 그치? 이런 조건에서 실행하는 그러한 똑같은 법들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컨디션들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알려진 케미스트리와 피직스의 어떤 내추럴한 결과로서 인터프리터블 할 수가 있다. 말이 그지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사실 길어요. 그래서 이게 액팅 이하가 여기가 액팅을 여러분 잘 보셨어야 돼요. 액트라는 원형을 쓸 수가 없다. 액티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액트는 원래 자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다, 그러니까 행동하다라는 뜻을 사용을 할 때 act as예요. 그래서 뭐뭐로서 행동하다라는 뜻을 쓰거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act 자체를 자동사로 인지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어법을 위주로 한번 살짝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 하나 더 가도 돼? 아니면 좀 쉬었다 갈까?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다 분위기는. 그치? 자, 그래서 하나만 더 갈게요 얘들아. 우리 혜인이 죽으려고 그래.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쉬었다가 저희 잠깐 쉬었다 해정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자, 쭉 그냥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번 쓱 한번 볼게요. 자, 대명사부터 먼저 쓱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대명사 얘기하면은 사실 대명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을 일단 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자, 대명사라는 게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게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안명사가 반복되는 거죠. 안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사. 그러니까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결국 대명사라는 건 안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사다. 즉 대명사는 결론은 명사다. 그치? 대명사의 품사는 명사에 속하고 두 번째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안명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안명사가 누군지의 확인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안명사와의 일치를 가져와야 된다. 무엇이 안 보일까? 선생님도 마음이 되게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은근히는 아니고 대놓고 말도 빠르지만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도 또박또박 써야지 아이들 잘 보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마음이 급하면은 막 휘날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글자가 있으시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 안명사의 일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명사고 안명사와의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이 명사 대명사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대명사는 대부분 인칭 대명사라는 패턴을 얘기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는 이거거든.
나를 얘기할 땐 1, 너를 얘기할 땐 2, 그 나머지를 얘기할 땐 3이라고 하는데 이 1, 2, 3인칭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단복수의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무엇이야? 이 자체로서 단복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나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를 표현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라는 형태를 그 자리에 맞는 그 격에 맞는 모습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열심히 어렸을 때 배워요. 그래서 주격,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형태로 보면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형태로 보면은 I, my, me, mine, you, your,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s, we, us, 아니지, we, our, us, ours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배운단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진 않고 중요하죠. 네, 아기 때 열심히 배웠던 그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 이게 뭐요? 단복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두 봐야 돼. 격의 일치, 즉 다른 말로 하면 자리의 일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크게 여러분 대명사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지. 바로 소유격 그리고 소유 대명사를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보라고 그래. 왜냐하면 얘들아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대명사는 명사니까 명사 취급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잘 봐봐. 주어 자리에 그렇지. 주격 he 쓰는 거야. we 쓸 수 있어. they 쓸 수 있잖아. 맞지? 목적격 자리에 him, her, us, them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건 분명히 이렇게 배워요. 소유격 따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배워? 뒤에 명사를 한번 꼭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플러스 명사. 즉 여러분 우리는 명사를 가져올 수 있는 품사는 사실 본인이 명사인데 명사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격은 사실은 뭐라는 거야? 바로 명사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명사를 꾸민다. 근데 누군지를 정해준다는 거죠.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그치? 그래서 명사를 따로 반드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보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소유대명사는 뭐겠냐? 여러분 소유대명사는 이름에 써 있어요. 소유격의 의미를 다시 받는 명사를 소유대명사라고 표현을 해요. 결론, 얘는 명사예요. 자, 얘는 분명히 명사가 맞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소유격의 의미가 들어오는 명사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 book이야. 그치? 소유격의 의미를 받는 명사잖아. 그치? 근데 이걸 다시 말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 아이는 명사긴 명사인데 보통은 뭐뭐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앞에 있는 대상의 그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뭐뭐의 것, 그래서 내 것, 네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금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연결을 해서 보자면은 이제 제기대명사라는 패턴을 쓰죠. 인칭대명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제기대명사를 쓰는데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핵심이 이거예요. 한자야 한자.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치? 다시 돌아오는데 그걸 반복하니까 그거 싫어서 대신하는 명사 쓴 거야. 자, 근데 뭐가 반복하는 거냐면요. 정해져 있죠? 주어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디로 반복하는 거냐면 목적어 자리로 반복할 때 이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제기대명사 셀프 형태라고 하는 주어 단수일 때는 셀프, 복수일 때는 셀브주겠죠. 어쨌든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만 있니? 아니야. 주어가 그냥 반복할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기대명사의 핵심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여태까지 대명사를 얘기할 때 특히 인칭대명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안명사와의 일치를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안명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어인 거예요. 그 문장 안에서 이 셀프가 들어갈까 말까를 물어볼 때 이 셀프의 주어를 그러니까 항상 찾아봐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주어가 다시 반복이 되면 똑같으니까 셀프 써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로 I love me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I love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주어를 다시 받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목적어로 다시 돌아갔네. 그래서 그걸 재기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용법 물어볼 때 맨날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은 주어를 강조할 때는 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문장 안에서 I built the house. 내가 그 집을 지었어요. 진짜 내가 지었어요. 내 손으로 지었어요. 내가 손수 지었다니까요.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주어를 강조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알아? 주어를 강조한다는 건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안 미쳐야 돼. 그래서 바로 뭐야? 일종의 강조 부사처럼 쓰는 거야. 부사로 봐요. 문장의 구조에 영향 안 미쳐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지? 근데 굳이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 강조한 거잖아. 그래서 강조전 용법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위치는 여러분 사실 크게 여기 문장의 맨 끝에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보통은 주어를 강조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딱 좋은 게 주어 바로 뒷자리죠. 여기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쓰시거나 이 자리를 쓰시거나 둘 중에 한 자리를 써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수식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부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강조부사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형용사라던가 부사라던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되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도부사라는 표현을 쓰거나 양태부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문법적으로. 근데 강조부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초점 부사라고도 표현을 해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점을 두고 싶은 대상을 가지고 그냥 내가 그 초점을 두고 싶은 대상에다가 그냥 한 번 더 딱 한 번 더 초점을 주게 만드는 거야. 불을 한번 밝혀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굴 꾸미는 거랑 관계없이 어머 나는 예를 들면 명사를 내가 초점을 밝혀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only 쓰는 거야. 그러면 오로지 그 명사만 only you 오로지 너만이. 그치? even 쓰면 심지어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이 명사를 밝혀주는 거예요. 딱 초점을 딱 거기다 주는 느낌.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수식을 할 수 있다는 전혀 없어. 수식을 안 해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실 쉽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설명은 너무 쉬운데 제기대명사는 실제로 보면은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려운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 어렵냐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143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저뭐 대명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근데 그럼 봐봐. 내가 143페이지를 딱 보면은 이거잖아. 얼마나 좋아. 나보고 댐 쓸 거야, 댐셀브즈 쓸 거야 물어봤지? 오케이. 나는 그럼 뭘 봐야 돼? 문장 안에 주어를 봤어. 오예. 자, 주어가 지금 누구야? 인섹트지. 그치? 그러니까 인섹트는 복수잖아. 3인칭 복수니까 당연히 못 써야 돼. 인섹트가 동사를 가져왔으니까 댐이 아니라 뭘 써야 돼? 댐셀브즈 쓰는 거야. 맞지? 이거 괜찮아. 자, 근데 얘들아, 그 다음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 자, 그 다음 얘기를 다시 보면은, 그럼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지금 앞에 얘기랑 다르지 않잖아? 문장 안에 보면은 이렇게 써서 동사 찾고 주어 찾아서 주어랑 일치하니까 아, 댐은 못 쓰고 셀프 쓸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지 않아? 주어가 스몰 바디잖아요. 맞지? 그리고 이네이블이 동사잖아. 그럼 이네이블 다음 자리에 댐 쓰면 안 되잖아. 스몰 바디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댐 셀브즈 써야 되지. 그치? 맞아, 틀려? 뭐라고 써 있어, 거기? 틀렸다고 써 있지.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뭘 보냐면요. 문장 안에 내가 예를 쓸 때요. 무조건 셀프 형태를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 주어를 강조하는 거니까 주어를 반복하는 거니까 주어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뭘 하냐면요. 진짜 주어를 찾아요. 문장에. 그럼 진짜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기대명사는 진짜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문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셔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잠깐만. 스몰 바디스 오브 엔트잖아. enable 이렇게 물어보고 to quickly disappear. 그치? 아유 글씨가 disappear. by running into small holes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여러분 봐봐. 내가 중요한 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댐을 쓸까 댐셀브즈를 쓸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 여러분 잘 보면은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5형식 동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배웠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배웠어요. 5형식 동사는요. 문장 안에 주어가 동사가 하나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주어 동사의 절은 단 하나지만 주어 동사의 구조가 총 몇 개씩으로 봐요? 2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도 일종의 주동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여러분? 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enable의 주체는 small body가 맞는 거야. n치의 small body가 맞거든. 작은 몸들을 말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들아 작은 몸이 숨어? n치가 숨어? 정확하게 말하면 개미가 숨는 거야? 개미의 몸이 숨는 거야? 좀 웃기는 말이지만 그치? 여기서는 뭐겠어? 몸이 숨어? 그렇게 아니라 개미가 숨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개미가 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사라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문장의 주어는 스몰 바디인데 여기서의 정확한 주어는 스몰 바디가 아니라 개미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개미들, 엔츠들이었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댐을 쓴 거죠.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 표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5형식일 때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5형식의 패턴에서 댐을 물어보자니 얘들아. 그럼 뭐냐면 주어 다음에 5형식 동사는 이렇게 연결된 거야. 그러면 내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인데 여기에 셀프 쓸까 말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너는 뭘 봐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이렇게 동사 주동 관계로 보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앞에 있는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의 주체로서 볼 수 있는 게 누군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They encourage them to to sign up for the seminar.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안 돼? 이거 돼. 된다고. 왜냐면 이 데이랑 이 댐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치? 이게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encourage 독려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세미나에 등록하라고.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써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얘들아. 특히 3인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필요가 있겠고 특히 중요한 게 그래서 뭐다? 무조건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5형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형식에서는 주동 관계가 2번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어를 주어를 찾아서 일치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얘랑 얘랑 묶이고 얘랑 얘랑 묶이고 그치? 이 관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이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눈으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그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워낙 저희가 많기도 한데 굳이 제가 이거는 뒤에 써 있어서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고 여기 그냥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계 많이 쓰지 않아요? 자,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야? 혼자서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for oneself하고 by oneself하고 사실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차이를 그렇게 구별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for oneself가 혼자 힘으로라는 어떤 그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 by oneself는 언론의 느낌이 더 강해요. 혼자. 그냥 혼자 있다 이거야.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뉘앙스의 차이를 시험 영어에서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저는 사실은 주목하셨으면 하는 게 요거는 여러분 자 봐봐요. 여기에 원을 썼다는 건 원이라는 건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누군지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럼 주어가 예를 들면 he였어. 그럼 뭘 써야 돼? by himself. 주어가 I였어. by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일 때는 다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얘들아 it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누구랑 온 거야? it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in itself는 사실은 it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본래 그 자체로서라고 얘기하는 약간 이 부사잖아요. 전명구니까 생각보다 요거 문장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나오면 요거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래 그 자체로서 그냥 고정된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beside oneself. 자, 가끔 나올 수 있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던 문장 중에서는 특히 그렇게 제가 인상 깊게 본 문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수능 문장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근데 지금까지 봤었던 것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 요거는 뭐 그냥 기본빵이니까 알고 있을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좋지. 저절로라는 표현도. 그래서 이 셀프 나오는 게 저는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제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괜찮으시면 잠깐 앞장을 좀 볼게요. 저희 함정 피하기 이해 봅니다. 여러분 얘는요. 이중소유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이 참 이상해요. 이중소유격.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유격이 2번 들어온다는 거야. 그치? 소유격이 2번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봐봐.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이때 오브가 뭐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오브라고 얘기하는 전치사가 무슨 뜻이 있었어?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나 소속이나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소유의 의미를 한 거야. 이 이중소유격이라는 의미는 사실 뭐냐면 얘들아 소유대명사도 소유격이지. 소유격에서 왔지. 그리고 오브도 소유의 의미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2번 왔다 이거지. 근데 알고 보면 진짜 별말이 아닌 거지. 여러분 봐봐. 나의 친구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싶어. 내 친구들 중 한 명이야. 그는 내 친구들 중 한 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내 친구들 중의 한 명인 거잖아. 그러면 영어로 쓸 때 뭐부터 먼저 써야 돼? A of B에서 누가 전체야? 내 친구가 전체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지. My friends. 맞아? 그리고 of 그 다음 뭘 하면 돼? One of my friends 라고 얘기하면 돼.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 is one of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ne이 아니라 제가 앞에 a friend를 써요. 그는 내 친구들인데 그는 친구인데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헐,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얘들아 봐봐. 앞에 있는 명사가 얘야, 얘야. 누가 먼저 왔어? 눈으로 봤을 땐 여기가 먼저 온 거지? 그치? friend가 먼저 왔지?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건드려? 여기를 건드려야지. 근데 뭐라고?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잖아. 그럼 얘를 대명사로 바꾸라는 거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를 뭐로 바꿔? mine. He is a friend of mine. 차이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one of라고 할 때는 안 써요. 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뒤에서 수식을 받기 때문에 뒤의 개념에서 오는 거라서 원 자체가 뒤를 다 받은 거라서 one of my friends, one of mine도 쓸 수는 있지만 one of my friends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a friend of my friends는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friend가 반복되잖아.
영어에선 반복되는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중복은 무조건 X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서 그런 거 있잖아. 문법적으로도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배우냐? 역전 앞이란 말 배우지. 그치? 우리 역전 앞에서 이런 말 요즘 안 하지만 그치? 자, 역전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그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역전 앞이 뭐예요? 전자가 뭐예요? 앞이에요. 앞전자. 그러니까 앞에서 보자는 얘기인 거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같이 붙어서 중복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역 앞으로 하시거나 역전이라고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저희가 문법에서 국어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국어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영어는 그걸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명사만 반복돼도 되게 싫어하는 거야, 얘는. 엄청 싫어해, 뭐든. 왜 있잖아, 얘들아. 아까 동사 얘기할 때 뭐였어? 그 아까 브로든 하는 거. 뭐였어? 문장에서 수능 문제, 아까 저 영역 문제에서 뭐 넓힌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넓히는 것처럼 넓히는데 모두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넓힐 수 있다라고, 그치? 그 IP를 지적 재산권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얘기할 때 앞에 동사가 왔는데 뒤에 또 동사 쓰니까 어떻게 해서 바로 덫으로 그냥 퉁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동사, 대명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도 뭐다? 앞에 명사가 이미 고이 왔는데 또 명사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못 쓰는 거야. 아, 얘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잖아. 그거 다시 받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소유 대명사 쓰는 거야. 이게 이중소유격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중소유격을 쓰실 땐 반드시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반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명사가 언급이 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물론 여기도 some 이런 거 썼지만 실제로 보면은 원이라던가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쓰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치? One of my friends라고 얘기하지. One of mine. One of mine도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언급이 됐겠지. 그냥 쓰지는 못해요. 내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내 거가 뭔데? 내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A friend of mine입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해요. 이거는 제가 토익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구조더라고요. 알고 보면 별말 아니거든요. 반복하기 싫어서 안명사가 반복돼서 뒤에서 바꿔서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석으로 자꾸 인지하시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할 때는 당연히 오브를 기준으로 하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 직관적이잖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뒷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죠? 소유 의미를 갖고 있는 대명사로 바꾼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Do you have any her books? 라고 얘기하는 것과 Do you have her any books?와 Do you have any books of her? Do you have any books of hers 중에서 뭐가 답이겠어,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봐봐. any하고 her가 나왔잖아.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한정사라고.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주는 한정사라는 게 있어, 얘들아. 한정사는 분명히 그래서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사랑 끝에 명사가 와야 돼, 무조건. 근데 이 한정사를 쓸 때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정관사 더였죠. 근데 사실 애들아 내가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더를 썼지만 관사 어나운도 한정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사예요. 관사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관사. 자, 그리고 관사가 있고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소유격이 있죠. 그리고 제가 수량형용사라는 표현 썼어요. 수량형용사라 함은 예를 들면 many, much, 아니면 some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수량형용사요. 그치?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그중에 any, 그치? 또는 뭐 또 뭐가 있어? any, non 이런 것도 수량형용사인 거지. 그치? non이 아니라 any도 any, some이 나오면 any도 쓸 수 있는 거지. any도 쓸 수 있어. 요것도 수량형용사야.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한정사는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쟤는 반드시 이렇게 써요. 즉 뭐냐면은 이 한정사는 한정사 자리에 정확하게 얘가 나열이 불가능해.
1번 쓰고 그다음에 2번 쓰고 3번 쓰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1, 2, 3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만 사용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정사는 원칙적으로 나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란 얘기인 거야? 바로 딱 봐도 이걸 알아야 돼. anywhere 돼? 안 돼? 안 돼요. 헐 any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any books over는 조금 고민해보지만 여러분 봐봐요. 앞에 books가 왔는데 her는 그녀를 또는 그녀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가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녀 전체를 가지고 북스랑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써야 돼요. 바로 any books of hers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her books가 되는 거죠. 왜? 앞에 books가 다시 왔다고 생각한 거니까 머릿속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이거는 해석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딱 보면요. 무조건 해석합니다. 제가 장단건데. 대부분의 한 80%는 다 해석해서 문제 풀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헷갈리죠. 도대체 저걸 어떻게 봐야 되지? 아, 나는 모르겠어.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더 마이 북이란 말이 세상에 없다고. 그치? 애니 마이 북은 없는 거야. 마이 애니 북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정사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너무 편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전치 한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치는 앞전자를 쓰는 거야. 한정사보다 앞에 오는 거야. 근데 그거 의외로 되게 간단한 애들아. 전치 한정사는 대부분 all이라던가 하프라던가 보스 딱 보통 요 세 마리 안에서 보통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두 아니면 절반, 둘 다 이런 느낌이 뭐야? 딱 정해진 느낌을 갖고 오는 아이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얘기하거나 딱 절반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둘 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인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치한정사라고도 저희가 표현하고 얘는 부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부사는 관사 바깥에서도 쓸 수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는 반드시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는 명사를 수식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배운 부사들은. 그렇지만 얘들아 부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안 미쳐. 문장이 올바르게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아무 때나도 찡겨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사들인 거야. 물론 아닌 것들이 very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그치? very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들의 종류들 중에서 정도부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부사를요, 부사도 나열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문법적으로 배울 때 부사라는 그 과목을 놓고 한 품사를 놓고서 정도부사가 있고 양태부사가 있고 무슨 부사가 있고 무슨 부사가 있고 이걸 쫙 다 배워요. 뭐 이거 쭉 다 배우는데 이거에 맞춰서 사실은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다 필요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부사 자체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 안 미치는 거야. 즉 문장의 구조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어? 그럼 끼어들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난 형용사만 수식해야 돼.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지. 난 동사만 수식해야 되거든. 이런 애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well 같은 아이들은 동사만 수식하고 very 같은 아이들은 형용사나 부사만 수식하고 맞아? 이게 정해져 있어 얘들아. 근데 only, even 또 누가 있어? only, even 한 마리 더 있는데 just 요 세 마리가 강조부사라고 해요. 저희가 초점부사. 얘는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막 써요. if 강조하고 싶어? only if. even if 쓰잖아. 그치? just if는 잘 안 쓰고 just as를 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에 막 오는 거예요. only you, even you, just you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돼, 사실은. 써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진도도 맞춰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도 개오래 걸리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할 말은 너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치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단순함기로 정리하시다 보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치? 자, 한정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아니 뭔가 새로운 거 없지 않아요?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새롭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들한테 사실 이렇게 고등학생들한테는 잘 이렇게 못 가르쳐 줘요.
너무 시간이 지금처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야 외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정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실 때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 진짜 되게 나름 굉장히 혼자 뿌듯합니다. 아, 쟤 진짜 대박이지 않냐? 막 혼자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어동사. 얘들아, 이어동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야, 나는 이 이어동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여기 써있죠, 밑에. 동사하고 부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이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고 여러분 타동사겠죠? 왜? 타동사 다음에 부사로 이어졌는데 이어동사에 목적어가 오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동사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타동사 뒤에 그냥 동사를,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못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목적어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봐봐. 브레이크 쓰잖아. 그치? 브레이크가 원래 무슨 뜻이야? 깨는 거지. 그치? 브레이크가 깨는 거지. 얘들아, 근데 깨는데 내가 안으로 깨는 거예요. 그쵸? break into.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으로 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쨌든 들어가서 깨는 거잖아. 들어가려고 깨는 거잖아. 그게 뭐야? 침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 사실 이게 into는 그럼 전치사잖아요. 이때 into는 전치사로도 보실 수 있고 사실은 부사로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break into 어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break into his house.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사실 그런 브레이크는 자동사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동사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들 때 전치사나 부사를 덧붙여서 저희가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활용도를 높이는 거야. 한 단어를 갖고 우리 활용도 높이려고 뭐해? 여러 가지 막 품사형태 바꾸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준동사도 써먹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로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여러 개의 단어의 뜻을 다 만들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 의미에다가 적절한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갖고 뭐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어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어동사는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사실은 어휘크 수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정말 많이 쓰잖아요. 수거처럼 외우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근데 걔네들이 다 이어동사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이 어쨌든 애들아 이때는 자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타동사인 것들이야. 타동사가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가 왔는데 전치사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부사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얘랑 어울려서 적절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겨.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일단 목적어가 오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써주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를 쓸 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물론 근데 break into the house라고 얘기하지 break the house into라고는 안 하죠, 여러분. 그쵸? 딱 연결되는 포인트들은 사실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동사와 부사 사이에 쓰셔도 되고 왜냐면 타동사 다음에 부사 사이에 목적어 쓸 수 있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바로 붙여도 되죠.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부사는 아무 때나 막 끼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부사 쓰고 그냥 목적어 뒤에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 거야. 목적어는. 사실 위치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목적어 대명사일 때가 문제가 돼요.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돼? 중간에 쓰셔야 돼요. break, put them on을 쓰셔야 돼요. put on them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중학교 1학년이야.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능력교과서는 1학년 때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걸 틀려온 저희 아들한테 이놈의 시끼 이러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 애는 선생님이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저희 아이를 케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려주고 저희 아이는 못 알려줘서 저희 아이는 그때 틀렸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되게 남아요. 그 말이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첫 시험이었는데 영어 이걸 틀려온 거야.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아 이놈의 시끼 이러면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출제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이게 뭐냐면은 약간 단어가 위치가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 위치를 가지고 혼동시킬 수 있는 거죠. 내 눈이 살짝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노릴 때 많이 써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약간 그냥 문장을 특히 뭐냐면 모의고사나 교과서나 어쨌든 저희가 다 외우잖아요. 암기하다시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다시피 막 봤을 때 이게 그냥 쓱 써놓잖아. 살짝 집어넣으면 살짝 위치 바꿔놓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다 밑줄이 쳐져 있으면 고민을 하겠지. 근데 밑줄이 특히 안 쳐져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모른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들이 그런 용도로 쓰는 조금 이제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은 몰라도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정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피겨라고 모르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turn down이 있었니, 얘들아? 여기에 turn down, 없네? 있냐, 없냐? 있다. 거절하다. 그치? 요런 단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refuse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look over를 쓰면은 review의 의미를 갖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carry out 쓰면은 perform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참 좋죠. 그다음에 turn in 제출하는 거는 얘들아 submit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figure out은 understand의 의미니까 대충 stand. 그다음에 write down은 됐고 giveaway는 giveaway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주는데 내가 멀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리 준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딱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멀리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경품 같은 거 그냥 무료로 나눠줄 때 막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게 giveaway.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단어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요거는 꼭 알아야겠지? 풋오프 무슨 뜻이었어? 풋오프, 딜레이. 똑같은 말, 포스트폰. 그리고 여러분 풋오사이드 여러분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셋어사이드 같은 말이라고.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이에요. 어휘끝 수능에 공부했던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 위주로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은 인칭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동사가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와서 요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원에 대한 이야기 살짝 정리할 거예요. 자, 원은 얘들아 이것도 따로 또 필기를 할 건데 원은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우리가. 자, 그래서 2번 부정대명사 칸을 내가 좀 많이 써야 돼서 요거는 여기가 있던 게 여기로 좀 올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쯤에 쓸 거라고 2번. 그냥 너희들은 알아서 잘 맞춰서 써보도록 해. 자, 부정대명사입니다. 얘들아 부정대명사는 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아니 불자에 핵심이 이거야. 정할정이야.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쓰는 걸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그럼 있잖아요. 인칭대명사는 정해진 걸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쟤는 존이야. 그는 나의 친구야. 그럼 뭐라고 그래? 쟤는 존인데 걔는 나의 친구야. He is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잖아. 존 얘기하면 히로 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엔츠 얘기하니까 개미들 얘기하니까 뭐 썼어? 돼 있었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명사를 그대로 받는 거야. 써있지 얘들아. 는 써있잖아. 안명사랑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칭대명사는 안명사를 가지고 정해진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단지 그거야. 둘이 똑같은 애인 거야. 자, 그런데 부정대명사는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명사가 반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래서 내가 쓰는 게 부정대명사인 거야. 되게 단순한데 얘들아 뭐냐면은 이거다. 자, 내가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예문인데 I have three sisters예요. 제가 3명의 여동생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동생들이 서울 살아. 그럼 얘들아 어떻게 말하면 돼? 이 sisters 그대로 받으면 되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They live in 서울. 이렇게 쓰면 되죠. 얼마나 간단해.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한 동네에 그렇게 한 도시에서 그렇게 모여 살겠어요. 그쵸?
너희들도 알잖아. 그치? 너희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다들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 사시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 이게 한 명은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 못하고 한 명은 서울을 살긴 하는데 또 한 명은 부산에 살아. 어?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뉴욕에 살아. 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안명사를 그대로 받을 때는 대의를 쓰면 되거든. 그죠? 그런데 안명사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을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상을 나열한다. 혹은 열거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분명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a sister 한 명, 또 a sister 한 명, 또 a sister 한 명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sister라는 명사는 그대로 반복이 되긴 하는데 누군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어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반복이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다시 받긴 받되 인칭대명사로는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써먹을 수 있게 우리는 부정대명사라는 걸 만드는 거고 그때 쓸 수 있는 부정대명사 중 첫 번째 하나를 얘기하는 명사를 정해놨어요. one이라고 쓴다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one lives in 서울 이러면 한 명은 그중 한 명은 서울 살아요. 자, 원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음에 열거를 할 때는 무조건 정해졌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자, other를 쓰시면 돼요. other를 쓰는데 다른이란 뜻의 other를 쓰는데 other 앞에 관사를 둘 중에 하나를 걸러서 쓰시면 돼요. 골라. 얘들아 언을 골라도 되고요. 더를 고르셔도 되는데 자 언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부정관사라고.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거고 정관사는 정해질 때 쓰는 거잖아요. 그치? 자, 셋 중에 한 명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한 명 얘기할 거잖아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 그러면 뭐 쓰면 돼? another 쓰시면 돼요. 붙여서 another. another예요. 그래서 붙여서 another예요.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말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애야. 그럼 얘들아 세 번째에도 선생님이 뭐 쓰라고 그랬어? other 쓰라고 그랬지 똑같이? 그러면 on 또는 더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이제 둘 중에 한 명 얘기했잖아. another. 자 이제 누군지 알아볼라. 어쨌든 알 수밖에 없잖아. 한 놈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넌 뭐 쓰면 돼? the other 쓰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가 자식을 좀 많이 낳으셔서 예를 들면 다 지금 또 여동생이 그치? 5명이야. 자, 그럼 5명이야. 자, 한 명부터 얘기해봐. 첫 번째 아이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원.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째 아이부터는 무조건 other를 이용하는데 앞에 뭘 붙일까? on 또는 더 붙일까? 고민만 하면 돼. 자, 못 쓰면 돼. on 붙여야겠지. 그치?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얘들아 5 중에 하나 둘 얘기했는데 아직도 세 번째 얘기하려면 세 번째 얘기하려면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이에요. 되셨어요? 네 번째는요. 안 정해졌어요. 언이에요. 5번째는요. 알잖아요. 이제 막내. 디아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나더는 마지막 한 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어나더 하셔도 돼요. 단지 뜻은 또 하나란 뜻이 있는 거지. 하나를 얘기할 때. 근데요, 이렇게 한 명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숫자가 예를 들면 50개의 공이 있어. 상자 안에. 자, 50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 그래서 하나 색깔 딱 들어서, 이거 하얀색이네? 자, 두 번째 공은 뭐야, 얘들아? 어나더지. 두 번째는 빨간색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내가 말하는 건 서수지만 어쨌든 뭘 쓰면 돼? 어나더 언제까지? 49번째까지 어나더 계속 써도 돼. 힘들잖아. 숨 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무더기를 이렇게 잡았어. 숫자를 정해지는 않는데 무더기로 잡은 거야. 그게 뭐야 얘들아? 썸이에요. 썸 쓰면 돼. 근데 봐봐. 어쨌든 하나를 뽑고 또 다른 하나를 뽑고 무더기를 어쨌든 잡았어. 그치? 썸 몇몇 개를 잡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 야 귀찮아. 그냥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냥 다 그거 너 가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박스에 있는 나머지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one 다음에 항상 얘기할 때는 other 쓰는 거랬지. 어쨌든 박스 안에 있는 건 적어도 2개 이상이겠지. 그러면은 복수겠지.
그리고 숫자가 이제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어차피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나머지는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으니까 뭐 쓰면 돼? 더. 그래서 the others.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만약에 공숫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개일 때는 그럼 어떡해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one, 또 하나는 another 쓰시면 돼요. 그 중에 그럼 몇몇 개를 잡으면요. some,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 근데 제가 나머지를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개, 2개 이상일 거예요. 그쵸? 그럼 뭐 쓰면 돼요? other에다가 s. 근데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나머지를. 그래서 더를 못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예요. 이게 부정대명사예요. 끝. 부정대명사는 인지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다. 되게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어. 그럼 너는 뭘 쓰면 되는 거야? 원을 쓰는 거야. 원 다음에 열거하고 싶니? 그러면 그게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얘기할 땐 뭐 쓰면 돼? 바로 another를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숫자가 정해져 있어. 특히 둘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얘들아 원 다음에 뭐 써야 되니 너는? other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앞에 뭐 쓰라고 그랬어? 정해졌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정해졌지. the other 쓰셔야겠죠. 맞아요?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정해진 숫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쨌든 하나를 얘기하고 또 하나를 얘기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것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쓴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the other. 마지막 남은 여러 개는 뭐라고? the others를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요. 꼭 처음에 말할 때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러 개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말할 때 여러 개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하는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원즈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원즈라고 말할 때는 약간 상황이 조금 보통 저희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거든. 앞에 있는 대상을 좀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제가 잠깐 옆구리에 한번 살짝 적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the battery is 배터리 어떻게 써요, 영어로? ER these are running out. running shor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면 얘들아 다 달아간다란 뜻이야. run short 하면 부족해진다. 달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배터리 약이 떨어졌다고. 그치? 그래서 the batteries out. The batteries are ou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so I will need 새거 필요해. 그치 얘들아? 새거 필요해. I will need 뭐라고 그래야 돼? 새거 new 다음에 뭐 써야 돼? 배터리를 받는 거지. 근데 이 더 배터리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얘는 마시간 배터리잖아요. 그치? 얘를 다시 받을 순 없고 얘의 종류만 받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뭘 써요? one을 쓰는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ones. 근데 이때는 some 못 써요. 왜요? 왜 못 쓸까? some 못 쓰는 이유가 뭘까? some도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식을 못 받아요.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여러분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막 수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부정대명사 썸 같은 경우는 수식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얘는 썸은 어디서 왔어? 우리 어디서 배웠어? 수량형용사에서 원래 배웠던 거잖아. 한정사에서 원래 왔던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한정사기 때문에 한정사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못 해요. 잘 생각해봐. 더 카인드 보이야. 맞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더보다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바깥에서 카인드 더 이런 말은 없어. 맞아? 그럼 똑같은 거야. 더 아니지. 그치? 그래서 new some 이렇게는 못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렇게 말하면 형용사가 바뀌어서 얘를 한정해 준다는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법적으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왜 그 준동사 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 자기만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성격 안 변한다고 이 얘기 했었지, 얘들아.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각자의 단어들도 자기가 원래 이렇게 쓰는 사실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다 자기가 원래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향의 성격이 다 있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랄까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개념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문장을 보면서 그냥 내가 약간 외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땐 저게 되고 왜 어떤 땐 저게 되지? 이제 막 이제 물음표가 막 뜨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자리에 사실은 some, I'll need some 하셔도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몇 개가 필요해. 그럼 이때 some은 뭐예요? 바로 batteries를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가 나갔으니까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새 거란 얘기잖아. 그치? new가 없어도 얘기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new를 붙여주고 싶을 때는 ones로 얘기하시는 게 정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 나오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지금 사실 설명은 진짜 부정대명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책에 있는 149페이지는 그중에서 저희가 수능 지문에서 많이 쓰는 얘기를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이것만 외워도 돼. 왜냐면 여러분 내가 항상 글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얘들아 맨 처음에 some people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other people 또는 others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치? 이런 게 나열하는 거지. some others.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the others를 쓰려면 정확하게 숫자가 뭐라고? 정해져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분명히 전체 중에서 정해진 숫자가 언급이 됐을 때 정해진 숫자를 언급했을 때 몇 명 사람들은 이랬어. 하지만 그 나머지는 이랬어. 뭐 예를 들면 스터디할 때, 내가 실험할 때,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예를 들면 100명의 지원자를 놓고서 저희가 했는데요. 몇 명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주어졌고요. 나머지 사람에겐 이걸 주어졌어요. 다른 걸 주어졌어요. 이러면은 그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The others. 또는 the rest of. 이렇게도 얘기하셔도 되죠. 나머지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여러분 많아. the others만 쓰지 않고 the rest of도 써도 되는 거야. 나머지란 뜻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the rest of를 쓸 때는 반드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정해졌을 때만 쓰는 거야. 이런 거 좋아. 자, 그래서 one and the other. 그치? 자, one and the other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딱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야? 몇 개? 2개일 때만 쓰는 거야. 그치?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 나머지라고 하세요. 해석할 때. 그래서 더자를 말하고 싶을 땐 그라는 말을 붙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는 얘기였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는 그러면 뭐 쓸 거야? 2번에 the volunteers 요거 were told to walk to other room이야, in the other room이야, another room이야? 이거는 앞에 언급이 없어갖고 이거는 얘들아 하나 알려줄게. 여기 써 있는데 외워. 자, 외워. 밑줄 쳐. on 플러스 other죠. 무조건 단수 또는 단수 명사. 단수 취급이야. 근데 얘들아 other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another는 본인이 단수 명사를 받는 형용사도 되지만 another 자체가 명사도 돼요. 명사도 돼요. 그치? 형용사, 명사가 둘 다 되는데 단수 가산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other 자체는 반드시 형용사예요.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이 other는 형용사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또는 불가산. 얘는 정해져 있어. 여기 뒤에 써있지. 복수명사라고만 써있구나. 여기는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써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불가산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있어요. other 자체가. 그래서 형용사로 쓸 때 other를 보면은 정확하게는 명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복수 또는 불가산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는 딱 봐도 알겠지? 이건 해석이랑 관계가 없는 거야. 룸이잖아. 방이잖아. 방으로 걸어가는 거잖아. 방은 셀 수 있잖아. 근데 other는 그러면 안 되겠네. 룸 쓰였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another room이지. 이거는 수일치예요. 수일치. 그런 개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해도 요 뒷것도 봐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another예요, the other예요? Intuitive half of your brain. 자, planning involves only the half of your brain. 플래닝은 계획은 결국 수반하는데 너의 뇌에 오로지 절반만 수반한다. 그치? 어떤 로지컬 띵킹을 하면.
그럼 얘들아 오로지 절반, 그 절반이잖아. 그럼 내 뇌에 딱 절반만 쓴다는 얘기잖아. 플래닝 할 때.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하겠어? 바로 나머지 절반은 그 인투이티브 할 때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딱 놓고서 절반만 썼으니까 그 나머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other 쓰셔야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딱 좋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대명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힘드시죠? 근데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 거야. D번. He has some books on farming and I want to borrow it야 원이야. 얘들아, some books를 가리키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은 얘를 내가 가시 받으려면은 인칭대명사 무조건 못 써야 돼 너는. 댐 썼어야지. 만약에 이 대신에 댐이 썼으면 이것도 써도 되는겨?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it하고 원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it을 쓰려면 반드시 안명사가 단수 형태 하나를 얘기할 때 써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 쓰면 돼. 하나. 그 중에 하나를 빌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밍에 관한 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빌렸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보기 중에서 it이 아니라 내가 댐을 썼잖아요. 이 대신에 그럼 댐도 답인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썸북스를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명사가 누군지가 대명사는 그래서 겁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 때나 막 쓰는 거 아니네. 그치? 하나니까 하나 이신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지칭하는 대상이 여러 개였어. 여러 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말하려면 그것으로 말할 수가 없지. 인칭대명사는 안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똑같을 때만 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한 얘기죠. 나름대로 많이 쓰는 거. 대또즈 용법. 여러분 저희가 대또즈, 디스, 디즈를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라고 사실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대은 사실 뭐냐면은 지시대명사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지시대명사의 대시요. 여러분 약간 이게 있어요. 지시대명사의 대은 이제 일단은 얘들아 대명사니까 안명사를 다시 받는 거야. 그치? 안명사가 단수일 때 그러니까 대를 쓰면 돼. 단수 형태일 때. 그럼 복수 형태일 때는요. 당연히 도우주를 쓰겠죠. 뭘 어려워해. 그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생각해봐요. 안명사를 다시 받을 때 그냥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쓰면은 그냥 단수면 있으면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복수면은 댐 쓰면 되잖아요. 뭘 그걸 대다고 도우주를 왜 써요?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여기도 그렇잖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 unlike 다음 자리에 앞에 있는 대상이 지금 뭐요? 앞에 있는 대상이 대부분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군. 아웃컴이잖아. 그러니까 아웃컴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만약에 it을 썼어. 보기 중에. 이때 도주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it도 써도 되지 않아? 왜냐면 아웃컴이잖아. 결과니까. 결과를 다시 받은 거니까. 그냥 해석의 차이로 보면 게임의 결과고 얘는 그 스크립트가 있는 드라마의 결과인 거잖아.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 말이니까 it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it이 있었으면 얘도 답이겠네. 헐? 고민되네. 그치? 그냥 있으면 되지. 뭐하러 대또우수를 쓰지? 헷갈리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할 때 대명사는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안명사와 일치하는 거죠. 그치? 안명사와 일치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걸 인칭대명사라고 했는데 인칭대명사 핵심은 안명사를 그대로 다시 받는 거예요. 누군지 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정확하게 딱 누군지 딱 지칭을 해서 받는 거지. 그래서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 형용사가 수식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다시 봤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그치? 누군지 아는데 제가 여기 이 대명사에다가 형용사를 또 갖고서 수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이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들아. 그치? 추가가 됐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뉴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미 한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대상을 지칭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꾸밈을 주지 않아요.
그게 인칭대명사예요. 인칭대명사는 원칙적으로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지금 근데 받고 싶은 거잖아요. it을 다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용 it 자체는 수식을 못 받아.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수식을 못 받으면 못 쓰면 되는 게야. 그치? 그래서 그럴 때 that was 쓰는 겨. 정해진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it은 여러분 문맥상으로는 쓰셔도 되지만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드라마, 한 드라마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꾸밀 때는 절대 대명사, 인칭대명사 못 써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 그러면 대또우즈는 어쨌든 단수 형태, 복수 형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앞명사가 뒷명사로 반복이 될 때 하필이면 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면 꾸밈을 받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 꾸밈을 해줄 수 있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걸 배우죠. 바로 전명구. 지금 본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게 전명구. 두 번째가 분사 형태라던가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 구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저희 관계대명사 배우죠? 관계대명사 형태, 관계대명사 절이 또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하고 도우주 중에 가셔야 되고 아웃컴이 단수기 때문에 저희는 도우주가 아니라 대스 쓴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꾸민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는 안 꾸미나요? 네, 앞에서는 절대 못 꾸밉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명사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저쨌든 앞명사를 다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다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랑 어쨌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함부로 수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특히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부정대명사. 그것도 여러분 아무거나가 아니라 부정대명사들 중에서도 원하고 원의 복수형이 원스 정도. 요것들에 한해서만 요렇게 수식할 수 있어요. new another 이런 말 없어. 얘들아, 왜 new another는 왜 안 될까? 이거 왜 안 될까? 선생님이 아까 힌트 다 줬는데. 내가 아도 앞에 뭐 붙이라고 그랬지? 언 붙이라고 그랬지. 어는 관사지. 관사는 한정사지. 한정사 앞에 형용사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 그래서 못 쓰는 거야. another new는 돼요. 그치? 왜냐하면 한정사 뒤에 new 쓰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럴 때는 그러면 뒤에 어떤 또 다른 명사가 오겠죠. 근데 another new라고 하면 뒤에 또 원이 와야 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치? 어쨌든 그러니까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한정사의 개념을 안다 모른다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걸로 인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뭐 그렇게까지 딥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얘가 참 중요해. 생각보다 이 대토우주는 애들아 수능어법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 3월 달에 모의고사에 나올 때 어법이 당연히 당연한 것들 나오겠죠. 뭐 병렬 구조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분사 형태 물어볼 것이고 그렇죠? 근데 약간 얍삽하게 물어보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오형식 동사가 형용사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물어보는 케이스. 문장의 끝에다가 그냥 형용 부사 써놓고 이거 맞지? 이렇게 물어볼 때 메이크를 이제 놓치고 들어가면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거나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게 이 데도우즈 형태. 이 데도우즈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저희 대명사 자체 집어넣었을 때 특히 대명사를 셀프를 넣었을 때 셀프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한테는 어려운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 있는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기는 5개이기 때문에 5개 중에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늘어놓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저런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it에 대한 얘기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 정돈만 할게요. 제가 it은 따로 대명사에다가 it을 따로 정리를 잠깐 또 페이지를 살짝 정돈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그냥 it은 이렇게 생각해. 크게 3가지야. 나는 대명사 it도 있고 비인칭주어 it도 있고 가주어 혹은 가목적어 it도 있어. 이렇게 정돈하면 끝나. 그러면 이름을 잘 생각해봐. 대명사는 뭐라고?
안명사를 다시 받는 거잖아. 그치? 안명사를 정확하게 똑같이 다시 받을 때 쓰는 게 is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안명사가 is은 원래 사물의 단수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있는 그 안명사가 사물의 단수 형태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있잖아요. 궁금한 거. 대명사니까 명사라는 거잖아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안명사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야? 더 플레이트, 응? 그 접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내가 접시를 예쁜 접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 깨졌어. 그러니까 I had the beautiful plate and but it was broken yesterday. 그치? 그러면 뭐야? 어제 깨졌어.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트, 더 플레이트, it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비인칭 주어는 뭔데요? 사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날씨라던가 시간이라던가 거리, 무게, 금액 같은 거, 가격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거 말할 때 얘들아 날씨가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 써니한 날씨야. 그럼 뭐라고 그래? It is sunny 이러지. 그럼 이때 그곳은 써니이다. 이래? 안 하잖아. 그냥 써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만약에 비가 오고 있어요. It is raining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날씨나 시간, 거리, 무게, 가격 등의 표현은 정확하게 주어를 지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자체가 주어의 표현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동사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 자체가 물론 이제 거리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런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주로 날씨구나. 날씨라던가 명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it을 세우긴 해요. 왜냐면 주어는 써야 되니까.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날씨를 쓰건 동사를 쓰건 아니면은 뭐 bright and 뭐 또 뭐가 있어 dark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던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it이 비인칭 주어고 이때는 해석을 그래서 못 하는겨. 그것은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체크하시면 되겠고 가주어, 진주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it를 쓰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목적어 it이 자주 나오는 표현을 옆구리에 149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잡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make it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이거 너무 좋은 거야. make it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얘들아 진짜 그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예요. 봐봐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 이게 와야 돼. 형용사가 일단 와야 돼. mak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쓸 때는 일단 형용사가 왔다는 거에 집중하시고 투부정사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면 얘가 꿈이나 보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이 자체가 가짜라서 투부정사가 진짜였던 거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지? 이 정도. 자, 그리고 여러분 take it for granted라고 얘기하는데 take 동사 자체가 타동사야. 타동사 뒷자리에 목적어를 원래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상관없어. 반드시 가목적어를 갖고 올 필요는 없는데 목적어 오늘 나는 너무 길어. 그래서 대절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take it for granted 대절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지. 해석할 때는 대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하는 것을 A를 당연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이 take A for granted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수어적인 표현처럼 저희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정리가 되셨으면 바로 뒷페이지 풀이 전략 자, 150페이지 에이, 요거는 뭐 얘들아 few하고 little은 알지? 그치? 자, 얘네들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few, little 나오면 어가 없이 나오면 뭐라고? 없어요 라고 해석하라고. 그치? 자, 없어요 라고 해석하려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
not이 없어도 부정문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수능 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는 알아야 되지? view는 복수명사, little은 단수, 저기 셀 수 없는 명사 우리 배웠었죠? 그치? 그거는 잊어먹지 마시고. 당연한 걸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봐봐요. 자, very few예요, very little이에요. 쫄지 말고 보세요. 뭘 보세요? resident 보시면 되겠잖아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few. 근데 여러분 지금 봐요. 자, while paying이에요. 여러분 지불을 하는 건 뭘 지불해요, 너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돈 자체는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쓰면 돼요? 리틀 쓰면 되죠. 어머, 리틀이 명사가 되지. 우리 배웠잖아. 부분대명사 할 때 배웠잖아, 얘들아. many, much, little, 아이고. many, much, some, most, all 같은 애들이 뒤에 명사를 수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받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of를 쓰게 되면 본인이 명사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알고 보면 명사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난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는 거예요. 자리에 맞춰서 나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little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셀 수 있는 명사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없다. 그러니까 while paying little이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지불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지불하는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인컴 텍스가 거의 없이 그걸 지불하는 거 없이 그치?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대명사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형용사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실은 5형식 동사라던가 아니면 2형식 동사 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었을 거고 부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오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3월 1일 날 쉬는 관계로 저희가 숙제가 좀 많습니다. 자, 오늘 15, 16, 17, 18까지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 근데 알잖아 너네들 막상 보면은 너네 이런 거 안 풀잖아. 어디 풀어 너네는 여기 풀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한 4개, 네 페이지가 되는 거죠. 4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유닛 테스트가 중간중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힘내서 풀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수업 못 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녹화해서 어쨌든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